자, 반갑습니다. 머리 다이슨 헤어커트, 커트 베이직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교시는요, 연화 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열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열펌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연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연화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되는, 그 모발의 습성들이 있어요. 그 습성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파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레스 작업을 할 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빗질과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빗질과 포지션에 대한 파팅에 대한 구분을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모발의 흐름을 편하게 했을까, 편하게 갈까라는 개념 자체를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열펌의 연화. MMS 연화법이라고 제가 이제 명명하는데요. 나는 사실 열펌은 사실 열펌방에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커트 강의가 더 재밌거든요. 커트가 저는 더 재미를 많이 느껴요. 신선하잖아요. 항상 새롭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커트는 너무 좋아하는데, 커트 강의는 너무 좋아하는데, 열펌은 재미가 없어요. 계속 단순 노동이잖아요. 단순 노동이고 이게 그래서 너무 싫어요. 그리고 결과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모발이나 이런 것도 뭐 호불호가 있잖아요.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커트는 정확하거든요. 딱딱 떨어지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펌이나 염색 같은 경우는 결과치가 정확하게 없잖아요. 이게 잘 나올 때도 있고 잘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모발의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거를 좀 한 단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손상도나 이런 걸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연화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연화법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연화법은, 열펌의 연화법은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큐티클이에요. 큐티클이 열어주기.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눠주기. 뭘 나눠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나눠줘요. 시스테인이라고 그러죠? 그쵸? 케라틴이라고 해요. 케라틴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넣어주기. 넣어주기란 개념이 필요해요. 넣어주기란 개념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요, 닫아주기가 필요해요. 이게 연화법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강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지금 미용실에서 쓰고 있는 기법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열어주고 나눠주고 닫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 넣어주는 작업을 안 해요. 근데 이 넣어주는 작업은 뭘까요? 케라틴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케라틴이에요. 케라틴을 넣어줘야 돼요. 자, 나누어주고, 자, 큐티클이 열려있고, 나누어주기를 해주면, 케라틴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져요? 빠져. 빠지죠.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있다 그러면 플러스 단자는 빠져나가요. 그럼 마이너스 단자만 남아있겠죠.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큐티클이 열려있으면서 단백질이 빠져나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나눠주면서 플러스 단자가 날아가 버리니까 우리는 그거를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하죠? 단백질이 없는 빈 쭉정이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발이 빈 쭉정이 같다고. 그죠? 왜냐면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자, 빈 공간이 생긴다는 얘기는 뭘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케라틴이 딱 붙어 있으면서 빈 공간이 꽉 채워져 있어야지 이 큐티클을 잡고 있어요. 근데 빈 공간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손상은 뭘로 인해서 손상이 돼요? 샴푸에 의해서 손상이 돼요. 우리가 그걸 하셔야 돼요. 염색도 똑같고요, 펌도 똑같고요. 우리가 손상이 되는 원인은요, 샴푸에서 손상이 됩니다.
내가 우리가 파마할 때 우리 열보호제나 이런 크리닉 많이 넣어야 안 넣어요? 엄청나게 많이 넣죠. 근데 어디다 넣어요? 큐티클이 이렇게 있어요. 큐티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열보호제나 이런 건 다 뭐죠? 열보호제? 열보호제 이런 건 뭐예요?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그럼 이게 뭐예요? 이 외벽에 실리콘을 씌워놓는 거예요. 그럼 이 외벽에 실리콘을 씌웠는데 여기에 있는 이 빈 공간, 여기에 있는 이 빈 공간들, 이런 빈 공간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빈 공간을 채워 넣어줬을 때 큐티클을 꽉 잡고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힘을 잡지 못하게끔 만드는 게 실리콘이라는 거죠. 실리콘을 내가 얼마만큼 씌워주느냐에 따라서 얘가 만약에 이제 실리콘이 샴푸에서 다 씻겨 나가면 어떻게 돼요? 씻겨 나가면 실리콘이 씻겨 나가면 큐티클이 이제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냥 방치가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열려야 안 열려요? 열리죠. 근데 제가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자, 손님, 도둑이 집에 침입을 했어요. 근데 내가 도둑이 침입을 했는데 문을요. 안에서 잠글까요? 밖에서 잠글까요? 내가 문을 밖에서 잠궜어요. 그러면 도둑이 밖에서 내가 문을 밖에서 잠그면 도둑이 따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그러면 내가 문 안에서 잠그고 있으면 어떨까요? 도둑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오죠. 안에서 꽉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리콘은요, 이 실리콘은 밖에서 문을 잠그는 거예요. 밖에서 문을 잠그는 거고요. 케라틴 플러스 단자라는 거는 안에서 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샴푸가 내가 외부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샴푸는 도둑이에요. 샴푸는요, 도둑이에요. 이 도둑이 집에 들어오려고 큐티클 안에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실리콘의 외벽에 있는 거를 샴푸하면서 자꾸 깎여 나가잖아요. 그쵸? 근데 딱 깎여 나간 상태에서 이제 큐티클만 남았을 때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에서 얘네들을 꽉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큐티클이 열려야 안 열려요? 열리지 않아요. 근데 너덜너덜한 큐티클은요, 많이 열려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김밥을 쌀 때 어때요? 김밥을 꽉 채우면 어때요? 정준성 원장님 김밥 꽉 채우면 어때요? 김이 잘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안 찢어지죠? 근데 김밥에 좀 잘 안 채웠어. 그럼 김밥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잘 찢어져요. 그 원리가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큐티클을 얼마만큼 단백질을 넣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해서 넣어주는 과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혹시 여러분들 연하 몇 시간 정도 보세요? 몇 시간 정도 봐요? 1시간? 30분? 응. 3, 40분? 3, 40분? 자, 3, 40분. 1시간. 아니, 그런 거 상관없이. 약 발라서. 15분, 20분. 바르고 약 나서 발라서. 15분. 바르고 나서 15분. 아니, 클리닉 말고 네, 약을 약만 바르고 15분. 약만 바르고 15분. 네. 7분 15분 이상. 10분 연하 보는데 네. 약만 딱 바르고 나서, 그러니까 뭐 건강모, 손상모 그 나눠서 바른다고 치면 걔 15분 끝에. 약을 어떻게 바르냐에 뭐, 따라 다른 거죠. 네, 그 중간에 또 중간 15분, 건강모 15분 이런 식으로. 해서 토탈 몇 시간이냐고. 그럼 15분, 15분, 30분, 40분. 그럼 다 45분인 거네. 그쵸? 다 45분인 거네. 그 그쵸? 이상은 안 봐. 그 이상은 안 보죠. 네. 근데 저는요, 1시간 봐요. 연하만요? 네. 연하만 1시간 봐요. 많이 채워졌기 때문에 채워주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해요. 아니, 뭐예요? 그 시간 안에 채워주는 작업이 절대 안 돼요. 채워준 거는 아니 크림을 빼고 아니죠.
전처리 아니요. 다 의미가 속에 없습니다. 있어요. 전처리가 의미 없습니다.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네, 의미 없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오늘 한 지금 온 시간. 거예요. 한 시간이다. 아이고 자꾸 시간을 들어. 아 맞아. 아, 크리닉 아, 저기 자. MC를 받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연합법하고 저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 강사들하고 제가 하는 연합법이 달라요. 다른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열어주기. 자, 뭐, 모바일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 이런 모바일이 있어요. 뭐부터 바를까요? 손상. 뭐부터 발라요? 손상. 건강? 가주잖아. 손상. 가주잖아. 가주잖아. 저도 손상부터 발라요. 자, 원터치 다 손상으로 바릅니다. 자, 원터치 다 손상으로 바릅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내가 갈 거니까 맨 끝이 너무 손상이 됐고 끝을 기준으로 먼저 들어간 게 뭔지 알죠? 그것만 생각나죠? 얘 때문에 문제예요. 네, 경계선. 경계선. 이 경계선이 제일 무서워요. 경계선이 제일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손상부에 환원제가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손상부에 환원제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큐티클을 열어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상부에도 건강모의 큐티클을 열어줄 수 있는 힘은 존재합니다. 그쵸? 힘은 존재합니다. 큐티클을 열어줄 수 있는 힘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손상모의 그 연화를, 그 큐티클이 열어주는 그 간격이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열어주는 손상도가 열어줄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자, 입자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입자가 있잖아요. 큰 거. 그쵸? 자, 큰 놈은요. 큰 놈은 큐티클을 열어줄 수 있는 힘이 큰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큐티클이 많이 열어주는 거는 건강부라고 생각합니다. 얘 큰 거는 손상부, 작은 거는 건강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손상부에 큰 게 들어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먼저 자리를 잡죠. 먼저 자리를 잡아요. 들어가서 먼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작은 놈이 들어가도 좀 안전해요. 손상부가 좀 안전해요. 근데 먼저 손상부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건강부가 들어가면 너무 작은 입자까지 쪼개놓으니까 극극 손상으로 연화가 폭발을 해버려요. 모발이 터져버려요. 그게 연화를 실패라고 봐요. 그게 연화 실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상황을. 자, 그래서 큐티클이 먼저 큰 놈을 먼저 집어넣어줘요. 큰 놈을 집어넣어줘서 얘네들은 손상물은 큐티클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큰 놈을 집어넣어도 큰 놈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안착이 돼요. 근데 여기만 이것만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뭐도 같이 집어넣어요. 얘를 같이 또 집어넣어요. 믹스를 해서. 얘를 믹스해서 같이 집어넣어요. 그걸 우리가 전처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전처리로 클리닉을 뿌리고 뭐 부스터 돌리고 미스트 돌리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있죠? 사실 그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차라리 넣고 돌리세요. 근데 여기서 얘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클리닉들은요 거의 얘예요. 아니 항상요 제품은 뭘 봐요? 전성물 봐야죠. 전성물 알아요? 전성물 알아요? 아모스가 써요. 아모스 다 이겁니다. 자, 글리세린, 디메치콘, 뭐뭐뭐 디메치콘 다 실리콘입니다. 네, 100% 다 실리콘입니다. 아모스요? 아, 죄송해요. 아니, 그게 좋다고. 아,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금액도 많이 낮아져요. 클리닉을 쓰는데 금액 굉장히 비싸거든요. 금액도 여러분들 많이 낮아질 거예요. 쓰는 열품하는데 비용 단가가 많이 낮아질 거예요. 이따가 제가 실습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집어넣어줘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은요, 제사장한테 농락당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미용인이고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전성분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미용세가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전성분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비용이 좀 많이 낮아지고요, 좋은 성분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열어줘요.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뭘 발라요? 손상모를 먼저 바르고 나서 전 열처리가 무조건 들어가요. 손상모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큐티클을 열어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환원제의 역할이 말하자면 건강모는 환원제의 역할이 만약에 8이다. 그러면 얘 손상모의 환원제의 역할은요 1이나 2밖에 안 돼요. 그러면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그냥 자연 방치하려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려요? 연화를 하루 종일 놔둬야 돼요. 하루 종일 놔둬야 돼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열 처리를 저희는 10분을 봐야 돼요. 자, 10분을 봅니다. 10분을 보고요. 그리고는 10분 있다가 바로 뭐예요? 케라틴을 또 뿌려줘요. 케라틴을 또 뿌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건강모에 있는 건강모 약을 다시 건강모 약을 8인 약을 발라줘요. 만약에 악성곱슬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악성곱슬 약을 악성모, 건강모 얘를요 여기다 발라줘요. 어디만 발라요? 요 뿌리만 발라요. 뿌리만 발라요. 만약에 이게 매직이다 그러면 뿌리만 바르면 끝나면 되겠죠? 만약에 컬을 걸 거다. 컬을 걸 거야. 컬을 걸 거면 어떻게 돼요? 얘는 연화가 돼야 되겠죠? 근데 손상모만 가지고는 연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컬을 걸 때는 얘기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얘를 이렇게 빗질을 해줘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배웠어요? 손상모에는 산성폼도 써야 되고 pH 밸런스에서 이거 여러 가지 쓰라고 했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극극 손상모 있죠. 얘는 그게 필요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클리닉 열펌에서는요 그런 산성모 약의 의미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복구 아니고서는 산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충분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약 있죠? 그 약 가지고도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충분히 다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자연 타임을 15분에서 20분 정도로 봐요. 여기서 바르고. 자, 그러면 연화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연화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지. 여러분들은 끝났잖아. 그래서 해보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토탈 하니까 어떻게 돼? 30분에서 40분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나오니까 여러분들 뭐 했어? 헹궜잖아. 바로 여기까지만 가고 어디로 가요? 샴푸실 들어갔어요. 헹궜어요. 헹궜잖아요. 그쵸? hen궜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나눠주는 과정에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중에서 플러스 단자가 나간다 그랬잖아요. 플러스 단자가 나간다 그랬잖아요. 나간 거 어떻게 할 거야? 언제 넣어줄 거야? 언제 넣어줄 거야? 샴푸하고 와서. 안 들어갑니다. 샴푸하면 다칩니다. 샴푸 전에. 샴푸하면 다쳐요, 다. 샴푸 전에 봐. 안 했잖아요. 했어요. 하긴 뭐해요. 해요. 하는 게 있어요. 그거. 근데 그 제품이 어떤 성품인지 또 찾아보셔야 돼요. 믿고 하는 거죠. 아니요, 믿으면 안 돼요. 약 걷어내고 아니요, 그냥 뿌리셔도 돼요. 안 걷어내요. 버퍼. 그럼 버퍼. pH 밸런스 같은 거 뿌리시면 pH는 산성수잖아요. 아니 버퍼도 사과서요. 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 뿌리면 안 돼요. 케라틴 뿌리면 케라틴 뿌려야죠. 근데 케라틴을 여러분들은 뿌리는- 거의 대체적으로 글리세린, 디메치콘 뿌려요. 아니 케라틴은 뿌렸어요. 그 들어가 있는 그 케라틴. 그게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거 여러분들 뿌리지 말고 그동안, 뿌려요. 여러분들 그동안 그렇게 속았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밖에서 분장한 거라고. 플러스 단자로 넣어준 게 아니라니까? 한국에는 뿌리긴 했는데 안 좋은 걸 뿌린 거는. 네. 플러스 단자로 넣어준 게 아니라니까요. 플러스 단자를 넣어줘야죠. 안에서 들어가는 케라틴을 넣어줘야죠.
실리콘을 여러분들은 그동안 뿌려주셨던 거예요. 그동안 실리콘을 뿌려줬던 거예요. 케라틴을 넣어준 게 아니고 넣어주는 과정은 꼭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은 모발이 어떻게 돼요? 배추가야 소금에 절인 것처럼 흐물흐물해요, 머리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겁먹으면 안 돼요. 여기서 다 겁을 먹어요. 그래서 바로 헹궈요. 그죠? 여기서 바로 헹궈요. 이제 뿌리고 이따가 네. 얼른 헹궈버려요. 얼른 헹궈버려요. 그러면 단백질 넣어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안 준 거예요. 근데 단백질을 뿌리면 모발이 단단해져야 돼요, 다시. 근데 단단해졌어요, 안 단단해졌어요? 안 단단해지죠? 단단해지긴 했는데. 산성수 뿌리니까 단단해지지. 산성수를 뿌렸기 때문에 단단해진 거지 모발에 케라틴 단백질을 넣어줘도 단단해진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산성수를 뿌렸기 때문에 단단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넣어주는 과정을 케라틴을 넣어줘야 돼요. 전성물 보세요, 제발 좀. 전성물에 뭐가 봐요 글씨가. 이상하게 누구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그런 것 거예요. 같아.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전성물을 제가 일단 전문 알려드릴게요. 뭐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뿌려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15분에서 20분을 다시 봅니다. 10분 이상을 봐야지 얘가 들어가요. 이때는 열 처리 안 해도 돼요? 열처리 하면 안 되죠. 열처리는 무조건 손상 볼 때만 처음에만 하는 거고 나머지 열처리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무조건 다 자연 타임이에요. 열처리가 들어가면 바로 폭발해버립니다, 머리카락. 자, 지금 이렇게 지금 열펌하는 사람은 또 저밖에 없어요. 좀 특이하죠? 이 넣어주는 과정을 해야죠. 그 넣어주는 과정에서 강사님 약재를 걷어내지 않으면 반응을 계속 단백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약을 걷어내도 되고요. 네. 약을 안 걷어내도 되는데 저는 거의 약을 걷어내지는 않아요. 그래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충분히 들어가요. 과연하면 그럴 거 아니요, 과연 안 됩니다. 자, 우리 약 펌제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펌제를 이렇게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시간 타임. 15분이 지나면 15분에서 18분이 지나면 약 효과가 없습니다라고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죠. 벌써 산화됩니다. 약 효과가 떨어집니다. 약 효과가 벌써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화는 왜 과연화를 해요? 얘 발라서 그래요. 얘 발라서 과연화가 되는 겁니다. 얘 바르면은요 과연화 안 됩니다. 다시 단단해집니다. 산성수도 아닌데 단단해져요. 왜? 빠졌던 플러스 단자를 넣어주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이 5분도 안 돼서 들어갈까? 최소한 10분에서 15분 이상을 두셔야 됩니다. 이따가 보면 알아요. 다시 단단해져. 다시 단단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넣어주는 과정을 10분에서 15분을 하면 토탈에서 전체적으로 1시간 봐야 안 봐요? 1시간 나와요. 1시간 나와요. 그러면 넣어주는 작업은 왜 중요할까요? 넣어주는 작업. 아까 얘기했잖아. 큐티클을 잡아주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야. 큐티클을 잡고 있을 힘을 만들어주는 게 넣어주는 작업이에요. 열펌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이 넣어주는 작업이에요. 근데 이 넣어주는 작업을 사람들은 많이 무시를 하고요. 넣어주는 작업은 아니고 나눠주는 작업까지만 딱 하고 바로 샴푸실에 들어가서 헹궈버려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 20분 넘으면 어떻게 해요? 에? 20분이 넘어. 여러분들 이제 또 20분 헹구 시간에 손님이 왔어 안 왔어? 커트지다가. 맞지?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뿌려. 그럼 또 뿌리면 돼. 뿌리고 그냥. 그러면 최소한 30분은 더 볼 수 있어요. 뿌려놓으면 뿌려놓으면 괜찮아요. 뿌려놓으면 괜찮아요. 뿌리고 커트 치고. 어제 뿌리고 지금 제가 사진 보내준 손님 있죠? 그 손님이 어제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그 부원장님이 샴푸를 나도 막 그 손님을 받아야 되고 커트 손님 갑자기 2명이 딱 온 거야. 근데 시간 타임이 오버 타임이 확 넘어버렸어. 15분 있다 헹구라고 했는데 확 넘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크림이 뿌리고. 그래서 20분 만에 또 해서 토탈 어제 1시간 20분을 봤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게 왜 상관없어요? 케라틴이 다 그걸 해결을 해줘요. 다 잡아줘요. 근데 케라틴도요, 과연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10분에서 20분 정도 되면 또 과연화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또 빠져나와요. 너무 시간이 오버되면 또 빠져나. 그럼 또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뿌려서 또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럼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거의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면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뿌려주세요.
15분에서 15분 정도 있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모발의 손상도는 최소 1시간, 그러니까 연화가 다 끝났다고 해도 1시간을 더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쁘잖아요. 혼자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모발의 손상이 되는 거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기법이에요. 그거를 건강부터 손상까지 다 뿌려주는 거예요. 삐질하면 다 풀어줘요. 다 풀어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중요한 키포인트. 자, 이런 머리가 있어요. 아까 잔머리. 잔머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약을 바를 때 건강모가 있고, 손상모가 있고, 이따 했죠? 자, 그럼 우리는 뭘 바른다고? 손상모. 원터치 바른다겠죠? 그쵸? 손상모 원터치 발라. 자, 그러면, 그리고 열처리 들어간다고 했어야 안 했어요? 열처리 10분 정도 본다고 제가 했어야 안 했어요? 손상모는 환원제의 역할이 더 많이 적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걸리기 때문에 발라요. 자, 바르고 나서 큐티클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큐티클이 열렸어요. 자, 열린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눠지는 약을 바르기 때문에 건강모를 제가 바른다겠죠? 자, 건강모를 바르면서 하는 행위가 있어요. 뭐를 할까요? 뭘 할까요? 빗질이에요. 빗질. 빗질을 해서 곱슬을 손으로 먼저 피셔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요. 바르기 전에 손상모를 발랐는데도 곱슬이 펴집니다. 열렸다는 얘기예요. 손으로 피셔야 돼요. 자, 잔머리. 연화 잘 못 본다겠죠? 그쵸? 건강모를 잔머리에다가 바르고 손으로 약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피시는 거예요. 기계로 피는 게 아니에요. 손을 피는 거예요. 손으로 피셔야죠. 처음에는 약을 발라요. 다 발라놓고 순상모로 다 바르면 뿌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뿌리를 죽을 때는 언제 죽어요? 건강모를 바르는 그 순간 죽어요. 건강모를 바를 때 잔머리는 약을 바르고요. 큐티클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손상모만 해도 열려요. 열린 상태에서 약을 바르고요. 약을 바르고 건강모 약을 바르면서 손으로 걷어내는 거예요. 잔머리는. 위에 머리는 걷어내면 돼요, 안 돼요? 위에 머리는 걷어내면 안 돼요. 빗질만 해주시면 돼요. 약이 충분히 묻어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잔머리는 약을 발라서 걷어내서 손으로 피는 거예요. 나중에 기계적으로 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항상 곱슬은 뭘 핀다? 빗질로 핀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작업했던 작업은 무조건 기계로만 피려고 했었어요. 아니에요. 연화하는 과정에 곱슬을 먼저 다 펴놔야 돼요. 연화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동안 여러분들은 뭘 했어요? 기계로 폈어요. 연화할 때 피셔야 돼요. 연화해서 곱슬을 다 펴놔야 돼요. 언제? 열어주고 나눠주고 할 때. 나눠지면 곱슬이 펴져요, 안 펴져요? 펴지죠. 왜 나눠놔요? 그러니까 왜 나눠놔? 왜 나눠놓냐고. 왜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주는 왜 나눠놔? 곱슬 피려고. 곱슬의 웨이브를 생머리를 피기 위해서 플러스 한 잔 나눠놓는 거잖아. 근데 그 행위를 할 때 손으로 피면 펴져 안 펴져? 펴져. 그럼 연화가 잘 된 머리는 언제 나타나? 샴푸하고 나면 절인 상태에서 곱슬이 다 펴져 있어. 연화가 잘 된 머리는. 근데 연화가 잘 안 된 머리는 나와 있지. 연화 안 된 거야. 샴푸를 했는데 곱슬이 나와 있는 건 절인 상태에서 곱슬이 나와 있는 모발은 연화가 안 된 거야. 알약 쓸때 나는 다시 해야지. 다시 해야 돼? 어떻게 다시 해야지. 쓸 때는 다시 올려야지. 아니 젖은 상태만 봐야지. 아, 마른 상태는 아무 상관없어요. 젖어 있을 때 샴푸를 해서 최초에 젖어 있을 때만 딱 보는 거예요. 젖었을 때 이게 펴졌는데요. 네.
건조해서 기계하니까 펴진 건 그것도 연화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이제 프레스하고 잘못한 거죠. 온도가 낮아서. 아니 온도가 낮든지 아니면 수분을 많이 못 뺏어간 거죠. 수소 결합을 제대로 못 시킨 거죠.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탑에서 수소 결합을 잘 못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팔이 아프다 보니까 하다가 뭉쳐버려요. 수소를 다 어느 정도 뺏어가야 되는데 수분을 뺏어가야 되는데 수분을 어느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냥 중화가 돼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체적으로 그게 이제 목선이나 탑에서 많이 그런 현상이, 왜냐면 힘 빠지니까 체력이 떨어져서 많이 경험했나 보다. 갈 것이 뭘 했는데 위에 뭐 건머리가 막 부시시하는 경우가 있어. 야, 그거는 뭐예요? 프레스 작업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야. 힘 빠져서 여기서 힘을 다 썼어.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자, 넣어주는 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곱슬을 다 해서 하고 나서 이제 넣어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절대 실리콘 안 됩니다. 실리콘. 이 실리콘은 뭐가 있어요? 글리세린하고 디메치콘. 가서 봐봐. 이제 디메치콘이라고 글리세린 겁나게 들어있어. 앞에 거의 다 돼 있어. 원장님이 예? 하이드로겔레이즈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 성분 다 들어가 있어. 그거 연락해서 뿌렸는데 많이 사다. 네. 가격도 싸지도 않고. 가격도 싸지도 않고. 그래서 자, 이 넣어주는 작업이 뭐예요? 케라틴이에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케라틴은 뭐냐면요, 하이드롤 라이즈드 케라틴, 하이드롤 라이즈드 글루텐. 자, 요게 케라틴이에요. 이게 전성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모발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케라틴 단백질의 전성분의 맨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얘네들이 함량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제품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세요. 얘네들이 많이 앞에 있는 거. 근데 중간에 얘네들이 앞에 있는 건 다 실리콘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답게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성분에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일수록 많이 쓰시고요. 요즘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이 성분을 넣긴 넣어요. 근데 한 5번째나 6번째에 이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넣긴 넣어요. 그리고 아주 비싸게 팔아요. 아주 비싸게 팔아요. 이 성분을 넣어놓고. 이 성분을 넣어놓고 아주 비싸게 팔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품을 사용하실 때, 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을 하세요. 어떤 제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 넣어주는 시간을 몇 분을 봐라? 15분에서 20분 정도 보셔야 돼요. 모발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 그 대신에, 자, 여기서 우리가 나눠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뭘 체크를 하죠? 뭐를 해요? 꺾어보고, 펴보고, 땡겨보고. 다 해요. 이 과정에서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그게 됐다 싶으면, 그게 되기도 전에, 그래서 저는요, 그 과정을 아예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그 과정을 안 하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10분 정도 보고요, 15분에서 2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면은요, 바로 넣어주는 작업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아예 하진 않아요. 땡겨보고 이런 자체를요, 저는 언제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꺾어보고 이런 거 언제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안 합니다. 왜? 이 시간만 저를 맞춰요. 전 시간 타임으로 맞춰요. 악성 곱슬이든지 손상몬지 증몬지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시간 타임으로만 봐요. 왜요? 얘 때문에 그래요. 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얘 때문에. 이 넣어주는 작업 때문에. 제일 중요한 작업이에요. 얘를 넣어야지 큐티클이 안 상해요. 자, 큐티클이 한번 상한 큐티클은요, 영원히 복구가 된다, 안 된다? 영원히 복구가 안 된다.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하는 복구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복구펌. 사기예요. 왜 사기일까요? 망가진 거는 원상복귀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복구가 왜 사기라고 했냐면요,
실리콘과 글리세린으로 덮어 씌워져 버린 거예요. 아주 강력한 실리콘으로 덮어 씌워놔서 이 실리콘이 유지기간이 오래가게끔 만들어낸 제품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콘이 오래가는 제품을 우리가 사용한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뭐뭐 있죠. 근데 이게 얘가 문제가 있어요. 저도 다 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이제 안 써요. 왜냐면 제가 몸을 체험을 해봤거든요. 머리 막 툭툭 끊어져요. 인체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내 몸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복구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실리콘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너무 강한 상태에서 큐티클을 덮어 씌워주다 보니까 얘가 유지기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이런 제품을 제가 이제 사용을 안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근데 왜냐면 이런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제가 단백질을 넣어줬죠. 얘네들은 큐티클은요 한번 망가진 큐티클은 다시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단백질을 이 성분 좋은 성분들 있죠.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유지기간이 얼마 가지는 못해요. 뭘로 상한다? 뭘로 상한다? 예, 샴푸로 상해요. 샴푸로 얘를 아무리 집어넣어도요 큐티클이 다 열려있어 파괴가 되는 머리들은 너덜하는 큐티클은요 다시 복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 펌이 우선일까요? 염색이 우선일까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자 그러면 펌의 역할은 뭐예요? 나눠주고 열어주고 나눠주는 역할만 끝. 그리고 닫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맞죠? 자 근데 염색은 뭐예요? 열어주고 넣어주긴 뭘 넣어줘? 색깔을 넣어준 거. 그죠? 착색을 하죠. 얘는 착색을 하는데 얘는요 탈색이라는 과정이 무조건 들어가요. 탈색이라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빼내는 작업만 해요. 넣어주는 작업 자체가 없어요. 염색은. 그럼 큐티클이 열려있죠. 탈색을 하면서 멜라닌 색소가 탈색이 되죠. 그래서 빠지면서 색소로 다시 집어넣어줬는데 케라틴도 같이 빠져나가요. 멜라닌 색소가 빠지는 과정 빠지는 것과 동시에 케라틴도 바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모발에 단백질이 있어요 없어요? 플러스 한 장 나가고 마이너스 한 장은 남아있죠. 플러스 한 장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빈 공간이 있죠. 그래서 그게 72시간에 제가 크리닉을 꼭 넣어주라는 거예요. 얘를 꼭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72시간에 꼭 넣으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넣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에서 도둑이 안에서 문을 잠근 거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다 모발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염색이든 펌이든 뭐든 다 똑같이 하는데 그 대신에 자 펌이 우선일까요? 염색일까 우선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펌이 우선 염색이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뭘까요? 펌의 실패를 많이 본 사람이에요. 펌에서 실패를 많이 본 사람이에요. 뭐라고? 고객이 나 펌하는데 얼마 말하지도 않았는데 왜 펌가 왜 풀려? 그쵸? 근데 해보니까 경험치를 해보니까 염색을 먼저 하고서 펌을 하니까 펌가 기동적이 잘 나와. 맞아 안 맞아? 건강모에서 펌을 하면 펌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펌가 다 풀려버리잖아. 그러니까 염색을 하니까 큐티클이 다 열린 상태에서 펌하게 잘 들어가지. 근데 여기서 또 함정이야. 펌제는 뭐야? 알칼리야. 알칼리가 큐티클을 녹여버리는 거야. 케라틴 단백질을 나누는 과정에서 큐티클이 너덜너덜한 염색으로 인해서 탈색으로 인해서 큐티클이 너덜너덜한 그 큐티클을 녹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염색을 하고 나서 파마를 말하니까 어떻게 돼? 지저분하지. 왜? 큐티클이 너덜너덜해졌으니까. 그래서 염색을 하고 펌을 하면 펌은 잘 걸리지만 모발의 데미지는 3배 이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항상 펌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 풀린다는 얘기를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뽀글뽀글 펌만 많은 사람 많이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쵸? 어느 정도 루즈하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어려운 조절을 잘해요. 그 대신에 우리는 뭐가 있어, 장점이? MMS의 장점은 뭐야? 뭘 채워도 커트를 겁나게 잘하잖아. 지금 그분들이 그걸 물어봐요. MMS는 커트를 겁나게 잘하잖아. MMS는 뭘 잘해? 커트를 겁나게 잘하잖아. 뭘 잘해? 커트는 아니 손질편한 게 아니고 커트는 가벼움과 무거움이잖아. 가벼움과 무거움을 커트로 해결을 하고
커트가 주가 80%의 펌어의 뿌리 볼륨을 살리는 역할은 펌이 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커트는 뿌리 볼륨을 못 살리잖아. 커트는 전체적인 아웃라인의 가면과 무거움을 만들어내고 뿌리 볼륨을 살리는 거는 펌이 해주는 거야. 그게 펌의 원리야. 아셨죠? 그 원리로 우리가 진행을 하셔서 우리가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과정에서 곱슬을 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손으로 피시면 돼요. 네. 손에 피는 작업을 안 하셔서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손으로 먼저 피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손으로 먼저 피세요. 약으로 먼저 곱슬을 다 피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만약에 생머리예요. 생머리인데 여기는 건강모야. 여기는 건강모고 여기는 수상모야. 근데 건강모야. 얘는 매직을 할 거야. 매직을 할 거야. 얘는 곱슬이야. 전체가 곱슬이야. 빛을 다 해야 돼. 원터치에서 건강모 한 상태 나중에 빛을 다 들어가야 돼. 빛을 꼭 들어가야 돼. 그리고 손으로 다 피셔야 돼. 곱슬 다 피셔야 돼. 자, 얘는 건강모의 손상모야. 손상모 원터치 다 발랐어. 빗질 하는데 끝까지 다 바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어차피 필 거기 때문에 컬을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컬은 꼭 나눠주는 작업이 꼭 필요해. 근데 여기서 손상모는 나눠줄 작업이 필요할까 안 할까? 필요 없어. 조금만 나눠주면 돼. 많이 나눌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건강모도 많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건강모도 많이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 조건을 요즘에 연화를 볼 때 어떻게 돼요? 이 조건하고 동일하게 봐요. 이게 문제예요. 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왜 동일하게 시간도 보고 약도 똑같이 쓰고 똑같이 더 강한 약을 쓰고 왜 이 집이 약간 미친 짓이야 얘는. 그쵸? 얘는 어쩔 수 없이 코스를 피고 웨이브를 줘야 되니까 환원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눠주는 걸 충분히 나눠줘야지 그게 형태가 걸리는데 굳이 나누지 않아야 될 머리까지 왜 똑같이 많이 나눠주냐 이거지. 나눠주는 건 리스크가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리스크야? 내가 인위적으로 채우려는 거는 언젠가는 빠지거든. 인위적으로 나눠준 거는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언젠가는 빠져나가요. 근데 많이 안 나눠져서 자기 스스로가 안 나눈 것들은 계속 붙어 있을까 없을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식을 좀 하셔야 돼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넣어주는 작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넣어주는 작업을 충분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얘기한 거 꺾어보고 눌러보고 땡겨보고 웨이 와인딩 말아보고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시간 타임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케라틴 단백질을 얼마만큼 많이 넣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닫아주기. 닫아줄 때 여러분들 물로 헹 거예요? 물로 헹 거예요? 바로 물로 헹 거예요? 네. 바로 물로 헹 거예요? pH 뿌려주죠? 그때 써, 버퍼. 이제 이제 이때 쓰는 거야. 버퍼 이제 이때 쓰는 거야. 이때 쓰는 거야. 근데 이 버퍼를 쓰는 게 산성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산성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칼리 펌제 같은 경우는 pH가 8에서 9, 뭐 많게는 10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쓰는 수돗물이요. pH가 7이에요. 얘는 전 세계 공통상이에요. 왜 7로 만들었을까요? 전 세계 수돗물은 다 똑같아요. 딱 pH 7이에요. 전 세계 모든 수돗물은. 김유진 아저씨는 왜 pH 7이에요? 그걸 그렇게 많이 했는데. 속독제 때문에 사람 모르지. 온도? 사람 체온? 사람 체온하고 pH하고 무슨 상관이야? 얘기했죠? 사람의 피. 얘기했죠? 저 한번 얘기했어요. 네. 혈액이요. pH 6.9. 혈액이 pH 6.9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수돗물이 pH 7로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펌제가 8에서 9의 pH를 갖고 있어요. 8에서 9의 pH를 갖고 있고요. 자, 수돗물이 pH 7이에요. 내가 머리를 샴푸하는데 pH 7이에요. 자, 근데 얘네들이
8에서 9 정도의 pH를 갖고 있는 게 pH 7인 상태에서 모발을 큐티클을 닫아주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못 닫아줘요. 자, 그러면 자, 닫아주는 역할에서 내가 바로 수돗물로 샴푸를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이 넣어주는 작업에 클리닉을 열심히 뿌려가지고 막 넣었던 그 의미가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어져요. 클리닉을 열하게 해가지고 넣어줬거든요. 제품 막 엄청 비싼 제품 막 뿌려가지고 해줬던 그 클리닉의 과정이 의미가 없어져요. 자, 그래서 그러면 pH를 어떻게 맞출까요? pH를 4레벨 밑으로 내려요. 자, 그러면 알칼리의 강산성으로 바뀌죠. 강산성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pH 4 정도를 써야 돼요. 그쵸? 그럼 아까 얘기한 뭐 하면 돼요? 버퍼. 버퍼 쓰셔야겠죠? 그쵸? 버퍼 얼마 정도 써야 될까요? 많이. 띡띡띡. 아니요. 많이 길어요. 한 통 다 쓰셔야 돼요. 한 통은 아니고 반 통을 써요. 한 통은 쓰셔야 돼요. pH는 거의 한 통씩. 한 통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뿌려주는 거 가지고 pH 못 맞추고 한 통 다 쓰셔야 됩니다. 그 pH 한 통 다 쓰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제품이 그- 있어요. 있어요. 금전적으로 여러분들한테는 참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따가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마법의 가루를 제가 쓸 거예요. 아, 구연산. 마법의 가루를 제가 써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색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염색 앞머리는. 아니요. 그것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얘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pH가 아니, 안 돼서요? 알칼리 없어서? 얘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아, 헹굴 때는 끝내시기 좋은데 조금 뻑뻑한 느낌도 있고. 아니, 안 뻣뻣해요. 그건 아까 이거 안 해줘서 그래요. 이거 안 해서 그래요. 이거 안 해서 그래요. 이걸 안 해줬기 때문에 큐티클이 너무 단단해져서 그래요. 이거 안 했기 때문에. 이걸 한 상태에서 그걸 해주면 이따가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아셨나요? 넣어주는 작업을 어떤 강사님이고 어떤 미용실이고 이 작업을 다 안 해줘요. 정말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뺐으면 넣어줘야죠. 근데 이 넣어주는 작업을 왜 안 할까요? 결론 이거예요. 결론 이거. 얘 때문에. 아니, 다시 돌아갈까봐. 아니요. 자기 스스로 모발이 자기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72시간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 큐티클을 열어서 닫히는데 72시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72시간. 그래서 우리가 펌을 말하면 2박 3일 있다 머리 헹구세요. 얘가 72시간이에요. 펌을 하면, 일반 펌을 하면 머리 그 다음날 감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72시간이에요. 그래서 72시간 안에 우리가 큐티클을 열어서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 72시간 안에 화학 성분에 의해서 큐티클이 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단백질을 눌러주면 100%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100% 들어간다. 그리고 닫힌 상태에서 클리닉을 넣어주면 50%만 들어간다. 얘기 계산했어요. 했죠? 그래서 결정리할 때 펌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펌제가 들어가면 큐티클 열어줘야 안 열어줘요? 인위적으로 열어준 상태에서 환원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주는 이 역할만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순한 약을 사용하는 거예요. 가장 순한 약을 사용해서 넣어주고 그리고 단백질을 무차별로 채워줘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산성소 넣어주는 작업하고 나서 닫아주는 작업 해주시면 돼요. 환원의 역할만 없으시면 돼요. 나눠주는 작업은 환원제예요. 나눠주는 작업만 안 해주시면 돼요. 나눠주는 작업은 건강모의 강모의 약을 환원제가 될 수 있는 약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래서 대체적으로 결정리는요 펌제 10%에서 30%예요. 그리고 케라틴이요 90%에서 70%를 사용합니다. 열어주는 작업만 해줘요. 10%에서 30% 정도면, 그러니까 모발에 손상돼서 극손상이면 10% 놓고요. 극손상이면 10% 놓고요. 약간 얘가 머리를 건들 수 있다 그러면 30%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90에서 70%의 케라틴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충분히 방치를 하세요.
충분히 방치. 열 처리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되고요. 충분히 방치해요. 그리고 나서 뭘 해요? 프레스 작업을 합니다. 프레스 작업을 하시고요. 프레스 작업하고 나서 중화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화 할까요, 안 할까요? 중화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환원제를 사용 안 했잖아요. 환원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화제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프레스 작업하고 나면은요, 그냥 손님, 예, 안녕히 가세요 보내시면 돼요. 안녕히 가세요 보내주시면 돼요. 근데 두렵죠? 닫아줬잖아요. 두렵죠? 그러니까 닫아준 작업 안 했어. 아 맞다. 헹구고. 공기 중에 산화가 되면서 중화가 돼요. 30%의 역할은요, 공기 중에 산화가 되면서 중화가 다 돼요. 그래서 굳이 중화하는 작업이 필요가 없어요. 아셨나요? 이게 결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열펌은요, 어렵게 시작해도 되고,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는 복구펌을 해서 엄청나게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 진짜 매출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몸이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돈만 바라고 내가 덕구를 했더니, 너무, 모발이 너무 데미지가 너무, 그러니까 손님은 좋아하는데, 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케라틴을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실리콘을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큐티클의 실리콘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실리콘을 쓰다 보니까 얘가 무리수를 둬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몸이 건강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는 건강한 머리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버렸어요. 근데 오늘 김세희 원장님 왜 이렇게 예뻐? 오늘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오고 또 오늘 다른 데가 달라. 머리를 올렸네. 다른 데가 오늘 달라. 그래서 열펌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열펌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꺾어보고 꽈보고 땡겨보고 이런 작업을 해서 우리가 연화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런 과정이 이제 앞으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방식으로 이것만 지켜주시고 좋은 케라틴만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동안 좋은 케라틴을 사람들이 안 쓴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얘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을 아끼려고 우리가 사용을 했어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다른 제품을 쓰다 보니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어요.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여러분들이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한 방법이니까 요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자, 매직을 했을 때 매직 같지 않고 자연스럽게 뽑아낼 수 있는 거는 뭘까요? 빗질이에요. 포지션으로 결정이 돼요. 자, 우리가 두상을 이렇게 볼까요? 두상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있죠. 그쵸? 이게 뭐예요? 대가마가 있고요, 소가마가 있어요. 이게 만나는 지점이 뭐예요? 가르마예요. 가르마. 자, 대가마가 있어요. 제가 여기 보면 가마가 여기 있죠. 가마가 하나 있어요. 앞머리 이렇게 제가 올렸는데 여기 소가마가 하나 있어요. 얘는 360도고요. 얘는 180도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모루가 나눠져요. 앞에 모루가 나눠져요. 180도에 모루가 나눠져요. 그래서 다 가르마가 타지는 거예요. 가르마가 안 타질 수 있는, 안 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가르마가 타져요. 근데 얘가 모루가 180도예요. 180도로 돌아가고요. 얘는 360도로 돌아가고요. 여기에 360도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 친구가 360도 돌아가요. 요게 가마가 360도 돌아가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자, 이거를 지금 제가 왜 할까요?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가마를 기준점으로 해서 머리카락은요, 이렇게 나 있어요. 이렇게. 가마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렇게 머리가 나 있어요. 그럼 이 방향으로 머리가 낮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방향으로 낮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이 방향이 뭐예요? 포워드예요. 포워드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포워드 방향으로 머리가 낮다. 자, 그러면 리버즈 방향으로 머리가 내가 빗질을 하면 어떨까요?
포워드 방향과 리버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포워드 방향은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자, 포워드 방향은요, 풀이 볼륨 업이에요. 그리고 모발 끝은요, 볼륨 다운이에요. 자, 리버즈는요, 뿌리 볼륨 다운이에요. 모발 끝 볼륨 업이에요. 왜 업일까요? 뿌리는 죽고요, 끝에 머리는 뒤집어져요. 리버즈라면 뿌리가 죽어요. 뿌리가 죽고 뒤집어져요. 그래서 뒤집어진 걸로 볼륨이 업이 돼요. 뿌리는요, 포워드 방향으로 빗질을 하면요, 뿌리 볼륨은 살아있어요. 근데 끝에 머리는 스트레이트로 펴요. 볼륨 다운이에요. 뿌리 볼륨이 많이 살기 때문에 끝에 머리가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볼륨 다운이에요. 뿌리 볼륨은, 그래서 뿌리 볼륨을 살리고 싶으면 뭘로 하면 돼요? 포워드 방향으로 우리가 하시면 돼요. 포워드 방향으로. 이건 전 세계 다 공통이에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리버즈 방향으로 많이 해요. 왜 리버즈 많이 할까요? 옆에 양쪽에 사이드가 죽어있기 때문에 뿌리는 죽으면서 끝에 머리를 뒤집어서 볼륨을 막 만들어내요. 인위적으로. 왜? 뿌리가 볼륨이 살리는 것보다, 뿌리 볼륨을 살리는 것보다 끝에 머리 뒤집어져서 볼륨이 뻗쳐서 볼륨이 살리는 게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볼륨이 더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뿌리 볼륨은 죽는 걸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예요? 인컬, 아웃컬이라고 얘기하고요. 인덴테이션 또 뭐였더라? 인덴테이션이라고 뒤로 가는 거. 그리고 소드막기, 우찌막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사용을 하거든요. 그게 볼륨 업과 볼륨 다운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자, 포워드 방향으로 우리가 빗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팅 또한 제가 항상 얘기했죠. 드라이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커트의 디자인에 상관없이 무조건 뭐로 하라? 후대각을 달아. 그렇지.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얘가 나와요. 이 파팅이. 온 베이스, 하프 베이스, 오프 베이스. 120도에서 130도, 90도, 45도 미만. 이거 꼭 지켜주셔야 돼요. 볼륨 매직할 때 얘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볼륨 매직할 때, 아까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자연스러움이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자연스러움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펌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펌을 말하기 위해서 요거 맞게끔 이 방식은 뭐예요? 각도죠? 각도도 되지만 포지션도 됩니다. 포지션. 그래서 포지션을 잘 지켜야지 뭐예요? 인위적이지 않은 볼륨 매직이 돼요. 인위적이지 않은 볼륨 매직. 자, 여기에다가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요, 사각형, 라운드, 삼각형이 또 도형이 또 필요합니다. 그거는 제가 실습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실습 들어갈게요. 첫 번째,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자, 펌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파팅이에요. 파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자연스럽고 안 자연스럽고 결정이 되거든요. 최초는요, 다 이렇게 이쪽으로 오세요. 다 이쪽으로 오세요. 가까이서 봐야지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가까이. 수업 용량 어제 안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카메라 출연을 하지 마세요. 자, 갑니다. 최초는요, 수평이에요. 수평. 수평이면 뭐죠? 사각이죠? 사각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 뭐예요? 지금 45도 미만이죠? 45도 미만의 각도를 들어요. 자, 얘를 들을 때, 뿌리를 15도. 꺾은 상태에서요,
그대로 내려오세요. 자, 뿌리를 15도 꺾은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와요. 자, 가끔씩 손님들이 여기서 컬을 넣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말아주세요. 여기서 말아주세요. 뜸 들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말아주세요. 아니 뭐 그런 상관없어요.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퀴수 보지 마세요. 바퀴수 보지 마세요. 다시 여기 구레나루 되게 웃기죠? 잘 안 되죠? 다시 한번 해서 15도 꺾은 상태에서요. 그대로 내려와. 그리고 끝에를 살짝 말아요. 자, 지금 어때요? 15도의 각도로 제가 들었는데 면이 어때요? 면이 볼륨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15도 각도로 볼륨이 살았어요. 15도 각도로 볼륨이 살았어요. 우리는 모든 SNS나 모든 강사들이요, 뿌리만 살리려고 노력하지 면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뿌리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뿌리 안 살립니다. 저는 면을 살립니다. 면의 볼륨이 중요하지 뿌리 볼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셨나요? 면의 볼륨을 살려야지 머리가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오래가요. 볼륨해지고. 그리고 머리가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뿌리를 살려요. 뿌리는 안 이뻐요. 인유로 보여요. 자,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자고요. 15도 그대로 15도 꺾은 상태에서 그대로 나와요. 자, 끝날 때까지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끝날 때까지 멈추면 안 됩니다. 그대로 나와요. 자, 제가 말았어요, 안 말았어요? 안 말아요. 여기는 안 말아요. 밑에만 컬만 있으면 되지 중간에 나올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자, 꺾은 상태에서 그대로 나와요. 자, 얘가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 컷할 때 움직이면 된다고 했어, 안 했어요? 안 된다고 했죠? 펌할 때도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자, 사이드 다시 수평. 지그재그예요. 지그재그. 파팅을 할 때는요, 사각이 타요. 그러면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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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인데 나중에 사각, 여기 할 때는 사각형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걸 지그재그래요.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벽돌 패턴, 빈 파팅 이런 말을 쓰죠. 자, 점점 이제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자, 30도. 자, 30도 깎았어요. 그대로 나와요. 지금 가발이 움직이니까. 자, 각도 좀 올라갔죠? 우리는 면의 볼륨을 살리는 작업을 잘 하셔야 돼요. 면의 볼륨. 우리는 그동안 면의 볼륨이 아닌 뿌리 볼륨을 살렸어요. 뿌리 볼륨을 살리는 거는요, 머리 자르면 금방 죽어요. 근데 면의 볼륨을 살리는 거는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면의 볼륨을 살리셔야 돼요. 이렇게 면의 볼륨을 살리셔야 돼요. 면의 볼륨. 다시 삼각형. 다시 삼각형. 삼각형을 왜 타요?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두상이 둥근 라운드에 가장 최적화된 파팅은 삼각형입니다. 자, 점점 올라가면서 45도. 천천히 이 속도로 수분을 다 해서, 자, 이 작업을 언제까지 하느냐? 한 번 해서 또 할 수도 있어요. 자, 언제까지 하느냐? 자, 프레스 작업을 하는데 이 정도 윤기가 날 때까지. 자, 여러분들 혹시 한번 누가 대표가 나와서 한번 만져보실래요? 응, 좀 나와서 좀 만져보고. 결이 어때요? 걸리는 게 있어요? 한번 만져보시면 한번 만져보실래요? 만져보세요. 윤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결을 만져보세요. 결. 걸린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조금씩 만져. 많이 없어요. 만지지 말고. 아니. 아우, 진짜. 아니 만져서 느낌이 없어요. 아니, 조금씩 만져봐. 이렇게 조금씩 만져보면 결을 만져봐. 걸리는 머리 있어, 없어? 끝에 있어요. 끝에 있어. 만져봐. 천천히 만져봐. 이거 나올 때까지. 이게 결이에요. 이게 볼륨 매직이에요. 한 번 하고 두 번 해도 예, 결감이 이렇게 중간에 걸리는 큐티클이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큐티클이 걸리는 게 문제예요. 큐티클이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와요. 근데 나중에 위에 머리는 그게 힘 빠져서 그게 안 나오죠. 꺼끌꺼끌하죠. 그럼 나중에 부시작이 나와요. 그래서 부시작 나와요. 자, 다시. 자, 삼각형. 자, 각도 점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자, 90도 하프. 90도인 상태에서 뭘 해요? 자, 45도. 다시 한 다음에 그대로.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지금 제가 90도로 들었잖아요. 이렇게 90도로 들어서 45도로 꺾었잖아요. 그럼 최초에 90도로 든 것만큼 그대로 나오셔야 돼요. 내가 각도 내리면 안 돼요. 저 울어버려요. 울어버려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이렇게 멈추면 안 돼요. 멈췄다가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국 남아요. 그래서 최초에 시작하는 볼륨 매직은요, 끝날 때까지 멈추시면 안 돼요. 각도 정확하게 유지시켜주고. 가장 중요한 건 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얘가 고정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프레스 작업이요, 1시간 걸려요. 이렇게 각도를 맞춰가면서 제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프레스 작업만 1시간이 걸려요. 자, 뿌리 볼륨도 살아요, 안 살아요? 뿌리 볼륨도 살아요. 뿌리 볼륨도 살고요, 면의 볼륨도 사니까 이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륨감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 자, 그리고 지금 자, 계속 포워드에 아니에요? 포워드 맞죠? 포워드 방향. 자, 지그재그. 지그재그잖아, 지그재그. 그래서 두상 따라서 움직이니까 인위적으로 보여야 안 보여요? 라운드예요. 파팅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동안 파팅은 그냥 수평으로만 갔어요. 수평으로 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 수평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면이, 두상이 둥글어요. 면은 사각이에요. 그럼 얘는 볼륨이 살고, 얘 볼륨이 살고, 얘는 볼륨이 죽어요. 그러니까 앞에가 볼륨이 사는 거예요. 이건 서양 사람들이 하는 파팅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파팅하지만 동양 사람들은 그렇게 파팅 안 하면 안 돼요. 인조로 보여요. 항상 뭐예요? 자, 수평. 항상 여기 안에 라운드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두상에 라운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삼각형. 후대각 파팅의 삼각형은 계속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앞에 다시 갑니다. 앞에는요, 저거하고 조금 이제 틀린 게, 앞에 볼륨도 살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요, 각도를 120도에 130도 딱 드세요. 자, 그리고 나서 120도에 130도 각도 든 상태에서 지금 매직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120도, 130도 각도에 그대로 가야 안 가요? 가죠. 그대로 간 상태에서요, 자, 90도로 확 꺾어버려요. 90도로 확 꺾은 상태에서 아까 120도, 130도 각도 드는 거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그대로 올려주셔야 돼요.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겁나게 팔이 아파요. 자, 이렇게. 자, 볼륨 많이 살아요, 안 살아요? 뿌리 살아요, 안 살아요? 굉장히 많이 삽니다. 아주 많이 살아요. 뿌리를 살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면을 살리려고 노력하세요. 자, 이렇게 다시 갈게요. 또 짝 잡고요. 끝에만. 중간에 팔 아프다고 각도 내리면 울어요. 그리고 결이 안 잡혀요. 자, 끝에 많이 말렸어, 안 말렸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말렸어. 많이 안 말렸어요. 왜 그럴까요? 각도를 더 꺾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가다가 각도가 꺾어요. 꺾이면 뭐가 나와요? J컷. J컷 나오고. 원하면 꺾으면 되겠네요. 네, J컷을 원하면 꺾는데 그 대신에 문제가 있어요. 뻗쳐요. 네, J컷은 무조건 100% 뻗쳐요. 네, J컷은 무조건 100% 뻗쳐요. 자, 삼각형. 삼각형의 파팅은 사각형. 왜? 했던 거 끌어와야 되니까. 자, 삼각형을 갔잖아요. 삼각형 했던 거에 끌어와서 사각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옆에는. 왜? 기존에 있던 거 안 뺏어오면 어떻게 돼요? 자국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남겠죠. 자, 여기서 다시 120대 130도 들어서 각도 들어서 뿌리를 딱 꺾어요. 90도. 그러면서 각도로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움직이면 돼, 안 돼요? 얘의 역할이, 왼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를 꺾거나 뭐 움직이면 안 돼요. 그냥 각도 잡을 그대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판 매직기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우리 지금 MMS에서는요, 판 매직기가 필요가 없어요. 요거 하나로 무조건 다 해결을 해요. 요거 하나로. 해봐요. 보는 건 쉬운데요. 막상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 가르마. 자, 여기서 바로 또 타는 게 아니고요. 가르마 방향, 앞에, 앞머리, 숱 없는 사람들은
각도 좀 살리시고요. 술 많은 사람들 각도 내리시면 돼요. 모발 수에 따라서 각도 쭉 두세요. 자, 다시 각도 들어서 싹 꺾어요. 뿌리부터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꺾은 상태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뭐 자국이 남는다 안 남는다? 그건 기술 부족이지. 여러분들이 그 각도를 제대로 못 들었다는 얘기야. 내가 판넬을 들은 것만큼 판넬과 판넬을 내가 110도 140도 들었는데 매직기가 그 각도를 못 지켰다는 얘기야. 그럼 꺾여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거 될 때까지 연습하셔야죠. 나올 때까지. 다시 이 상태에서 바로 앞으로 가느냐? 아니요. 또 삼각형 또 타셔야죠. 삼각형 패턴. 기존에 있던 거 뺏어와서 사각으로 만들어요. 자, 120도에 130도 들었으면 매직기도 봐봐요. 나 키도 작은데 잘 어울리잖아. 그쵸? 키도 작은데. 애기 의자 놓고 하면 되는데. 아, 내기 의자 실질적으로 놓고 해요. 응, 나 그거 놓고. 각도 드세요. 이렇게. 왜? 탑이 볼륨을 살리고 싶으면 이 정도 정성은 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뿌리 볼륨을 살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면의 볼륨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럼 얘는요. 나중에 커트를 해도요. 볼륨 매직이 계속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제 잘못된 방법. 자, 뿌리 보세요. 뿌리 완전 완빵이지. 자, 보세요. 뿌리 볼륨 이렇게 살아요. 중화에도 거의 안 죽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인위적으로 보이잖아요. 매직 같지 않은 매직을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자, 파팅 중요한 중이에요. 각도 중요한 중이에요. 중요해요. 자, 잘못된 사례. 잘못된 사례. 자, 파팅 없이, 삼각 파팅 없이 사각으로만 들어갔을 때 현상을 한번 볼게요. 응? 자, 스트레이트 J컬. 자, 스트레이트 J컬. 아우, 잘했어요. 매직 겁네. 아우, 너무 예쁜데요. 잘 나왔어요. 자, 두 번째. 삼각 파팅 없어. 무조건 다 사각이야. 자, 뿌리, 아우, kop수 심하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나와요. 아유, 볼륨 넣어드릴게요. 볼륨 넣어드릴게요. 아유, 볼륨 많이 넣어드릴게요. 어디, 컬 좀 넣어줘요? 자, 또 넣을게요. 스트레이트. 사각이에요. 잘 됐구만요. 아유, 겁나 잘했네요. 제가요, 뭐지, 겁나게 잘해요. 진짜 곱슬 진짜 잘 피거든요? 교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보세요. 머리가 윤기 나죠? 진짜 보세요. 여기 컬 보세요. 밑에 머리 진짜 잘 말았어요. 아유, 자, 제가 겁나 잘 말았죠? 보세요. 진짜 내가 매직 진짜 잘해요. 친구 데리고 와요. 내가 매직 진짜 잘해줄게. J컬. 자, 나 또 수평이야. 비교 한번 해보라고. 내가 지금 매직 잡은 거하고 점점 더 각도는 어떻게 해요? 점점 낮아져. 점점 더 다운.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눈에 보이니까 90도로 당겼어. 근데 점점 더 각도가 어떻게 해요? 30도 미만, 40도 미만, 30도 미만. 밑에는 이제 탑에는 이제 다운으로 돼 있어. 그리고 계속 사각이야. 보세요. 매직 겁나게 잘 말아요. 자, J컬. 아유, 팔 아파요. 매직 진짜 힘든 거예요. 중노동이에요. 매직이 단순 노동이에요. 파마 중에 제일 힘든 게 매직이에요. 보세요, 진짜. 자, 보세요. 윤기 짱이죠? 그쵸? 잘해요. 매직 진짜 잘해요. 가르마 어디로 타실 거예요?
가르마 어디 하실 거예요? 아, 여기 타실 거예요? 아, 네, 가르마 잘 펴드릴게요. 제일 많이 나 웃는다. 아니야. 자, 가르마 잘 펴드릴게요. 거의 아이롱 자, 웨를 살려놓고 자, 시작해가지고. 가르마 잘 펴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볼까요? 제가 매직 잡은 거. 이쁘네요. 너무 잘했네. 차분하니 너무 잘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잡은 매직과 기존의 거의 미용사의 90% 이상이 이렇게 펴요. 제가 하는 매직이에요.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나요? 없어요. 전혀 없는 네, 거죠? 전혀 없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곱슬은 뭘로 편다? 약으로 손 약으로 핀다. 손으로 펴서 곱슬은 약으로 피는 거지 기계로 피는 게 아닙니다. 연화를 잘못 봐서 불 그래요. 펴줬으면 그래도 한 네. 두세 번을 해줘야지. 네. 그쵸? 곱슬은요 약으로 피는 거지 기계로 피는 게 아닙니다. 연화 볼 때 곱슬을 벌써 다 펴놨어야 돼요. 연화 볼 때. 그래서 기계 작업이 많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 버릇이에요. 옛날에 약이 안 좋았을 때, 애기 안 낳았을 때는 그렇게 폈었어요. 저희 매직 9시간도 펴봤어요 제가. 최초 시작할 때. 얼마 받았어요? 그때 20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자, 자 보세요 여기. 자 뭐예요? J컬이에요. 여기는 C컬이에요. C컬인데 볼륨이 훨씬 더 많이 살아요. 자 뭐예요? 얘는 뿌리 볼륨은 죽고요. 끝에 머리만 말아놨어요. 중간에 다 스트레이트예요. 얘는요 뿌리 볼륨과 면의 볼륨을 살린 거예요. 면의 볼륨을 살려야 좋은 거지. 면의 볼륨을 살려야 좋은 거지. 뿌리 볼륨을 살리는 게 아니라 끝에만 마는 건 볼륨이 아니에요. 뿌리 볼륨은 다 죽고 끝에 머리만 J컬이에요. 거의 미용사의 90% 이상이 이렇게 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들어. 본인이 매직을 잘한다고 그렇게 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앞머리 보세요. 앞머리도 가르마를 타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가르마는 뭘로 정한다? 우리 이제 커트 배웠으니까. 가르마는 뭘로 정한다? 가르마는 커트로 정한다. 가르마를 타는 거는 커트로 정하는 거지 파마로 정하는 거 아니다. 우리 배웠어요. 그럼 우리는 뭘만 하면 돼요? 가마의 모류 방향으로만 매직 잡으시면 돼요. 면만 잡아주시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가마 방향으로 대가마가 있고 손가마가 있으면 대가마를 기준점에서 방사형으로 뿌리와 면을 살려주시면 돼요. 가르마를 타면 안 돼요. 앞으로 다 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리고 가르마가 타지는 건 뭐로 탄다? 커트로 탄다. 커트로 방향성을 잡아준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가르마는 커트로 잡는 거지 파마로 잡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파마를 잡을 때 매직 잡을 때 다 뭘로 잡아요? 파마로 잡아요. 파마로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위적인 자국이 너무 많이 생기죠. 인위적인 자국이 너무 많이 생겨요. 자, 잘못된 사례 또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펌 중에 이런 펌이 있어요. 자, 아이롱이에요. 아이롱. 자, 13mm입니다. 13mm고요. 자, 이걸 우리는 뿌리 볼륨을 많이 살려요. 거의 14에서 16을 걸로 뿌리 볼륨 굉장히 많이 살립니다. 그쵸? 맞아요, 맞아요. 거의 많이 살리죠? 뿌리 펌 해줄게요. 10mm를 살려요? 12mm를 많이 살려요? 자, 여러분들은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왜 단순한지 아세요? 뿌리만 살린 거지. 지금 당장 예쁜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어떻게 잘할지 여러분들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로 인해서 이 손님이, 이 고객이 집에 가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특히 매직의 12mm는요, 나중에 잘하면 그 12mm 잡은 그 부분만 자국이 나와요. 왜 그건 생각 안 해요? 그 순간에 볼륨은 아주 많이 살아요. 아, 손님 멋지죠. 볼륨 진짜 짱 살았어. 근데 잘하면서 말하자면 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씹었을 때 어때요? 씹었을 때는 처음에 볼륨이 살지만 잘하면서 스트레이트 머리가 씹는 부분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 씹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을 여러분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건 머리는 어때요? 자, 이렇게 해서 뿌리 볼륨 많이 살려드릴게요. 뿌리 볼륨 많이 살려드릴게요. 자, 각도 들어요. 얘는 또 각도 제대로 들어요. 120에 130도 각도 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요, 떡 꺾어가지고, 자. 안 하는데 아이롱은 그렇게 안 해요. 이거 하는 사람 많더라고. 나 요즘 많이 봐. 아이롱은 그렇게 안 해요. 많이 봐. 응? 많이 봐. 그리고 나서 뿌리 꺾어서 땡을 들인 다음에 쭉 올려. 올리지도 않은 사람 있어. 여기서 그냥 딱 멈추는 사람들도 있어. 여기서 딱 해서 딱 멈추는 사람도 있어. 딱 하고 멈춰버려.
그럼 100% 자국 나와요. 아, 볼륨 굉장히 많이 살아요. 장담합니다. 볼륨 많이 살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데. 볼륨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랐을 때 씹는 것처럼 자라서 그 꺾인 머리가 그대로 자라요. 굉장히 나중에 보기 싫어요. 굉장히 심각한 클레임이죠. 언제? 3주 뒤에. 3주 뒤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2주나 3주 뒤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잡을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넓은 매직기나 이런 걸로 잡고요. 근데 웨이브 넣는 건 상관없어요. 웨이브 넣는 거는. 웨이브는 뭐 어차피 웨이브 넣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아이롱으로 잡는 건 상관없습니다. 잡아서요. 꺾어주시는 거예요. 얘도 똑같아요. 자, 잡고요. 90도 꺾어주시는 거예요. 꺾고요. 그대로 올라오시면 돼요. 얘도 작업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자국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안 남죠. 볼륨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볼륨을 좀 더 많이 쓰고 싶으면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자, 아까 이게 뭐라고 했죠? 꺾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라는 작업을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게 소자도 있거든요. 소자도 뿌리 볼륨 살리는 거는 아주 쉬워요. 이렇게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응? 응, 잘 살아요. 미니. 자, 얘도 똑같이 꺾으세요. 꺾어요. 꺾어서 그대로 올라오시면 돼요. 근데 얘도 잘 살긴 잘 사는데요. 그 순간만 잘 살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국 남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모든 걸 다 잡아요. 이 하나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볼륨 다 살아요. 매직 큰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볼륨을 살아? 저는 뿌리 볼륨을 살리지 않아요. 면의 볼륨을 살리지. 뿌리 볼륨 살리는 게 더 오래 갈까요? 면의 볼륨 살리는 게 오래 갈까요? 당연히 면의 볼륨 살리는 게 오래 가시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면의 볼륨을 살리는 강의를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못 들어봤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를 강의를 가도 이 면의 볼륨을 살리는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면의 볼륨을 살려야죠. 자, 올라갈 때 똑같이. 탑을 통해서, 자, 이 매직기가 이렇게 큰 매직기가 좋은 거는 뭐냐면요. 이 좋은 거는 나중에 자국이 안 남아요. 뿌리 볼륨도 살지만 면의 볼륨을 살리기 때문에 머리 볼륨이 훨씬 더 많이 살아요. 자, 잡고요. 120대 130도 든 상태에서 손가락을 딱 넣어서 90, 딱 일자로 딱 맞춘 다음에요. 자, 꺾어서 90도. 뜸들이고. 하나, 둘, 셋. 뜸들인 다음에 그대로 90도에서 그대로 올라가요. 그대로 올라가요. 자, 그래서 제가 평매직기 쓰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쓰지 마라. 평매직기는 이 작업이 안 나와. 자, 볼륨 살아요, 안 살아요? 너무 잘 살아요. 자, 뭘로 살아요? 면 때문에 살아요. 그리고 커트를 해놔도 나중에 이 볼륨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커트를 해도 이 볼륨이 이렇게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면의 볼륨이 살기 때문에. 자, 일자로 갈까요? 아니죠. 삼각형. 아까 나왔던 했던 거. 지켜주셔야죠. 삼각형. 자, 90도. 자, 1시간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네, 저 매직 할 때 1시간 걸려요. 프레스 작업만 1시간 걸려요. 그리고 근데 고객님이 완전 만족해요. 왜요? 매직한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내추럴이야, 그냥. 딱 내추럴. 그리고 80%만 펴줘요. 100% 안 펴줘요. 100% 다 펴면 뿌리 볼륨이 다 죽거든요. 인위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자라는 것까지 표시가 안 나게끔. 근데 분명히 이 작업은 분명히 힘들어요. 자, 삼각형. 내 몸이 움직이면서 우리 컷할 때 제가 너무 많이 움직이려고 했어야 했어요. 했죠? 자, 120도에 각도 30도 각도 들어서, 자, 각도 110도에 130도 들어서 뿌리를 꺾어요. 뜸들여요. 하나, 둘, 셋. 뜸들인 다음에 그대로 올려요. 자, 90도 든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줘요. 자, 기교 부리지 마세요. 자기 생각 넣지 마세요. 90도 꺾었으면 90도 꺾은 대로 그대로 올라가요. 그리고 속도도 똑같이 가요. 중간에 멈추면 어떻게 해요? 자국 남아요. 자국 남는데 그거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폼젤을 연화 다시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연화 다시 보셔야 돼요.
파마 매직을 하면서 중간에 멈춰서 꺾이거나 자국 남은 것들은요, 연화 처음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펌제가 중화해도 걔는 계속 남아있어요. 중화해도 그 자국은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항상 들어갈 때는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멈추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끝날 때까지 그대로 가셔야 되고요. 가끔씩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려서 끝에는 펴줘요. 오히려 거꾸로. 저는 이 끝에 펴요, 오히려. 희한하죠? 저는 오히려 거꾸로 끝에를 펴줘요. 끝에를 왜 펴요? 뻗치지 말라고. 끝에를 많이 말릴수록 뻗쳐요. J컬은 뻗쳐요. J컬은 어디만 나오면 돼요? 여기만 나오면 돼요. 양쪽 사이드. 사이드만 J컬만 나오면 되지, 뒤는 J컬이 나오면 안 돼요. 사이드만 J컬 만드시면 돼요. 사이드만. 자, 꺾어서 하나, 둘, 셋 90도를 변한 상태에서 그대로 멈추지 말고 똑같은 동일한 속도로 끝까지 올라가시면 돼요. 이게 볼륨 매직이에요. 면의 볼륨을 살려야지 뿌리 볼륨을 살리는 건 안 돼요. 면의 볼륨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저는요, 펴요. 끝에 머리. 오히려 저는 끝에 머리를 펴버려요. 그래야지 자연스러워요. 자, 이렇게. 자, 뿌리 볼륨 한번 보실래요? 뿌리 볼륨 보세요. 진짜 장난 아니죠? 90도 꺾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런 매직기, 자, 얘는요, 얘 분명히 잘 살아요. 잘 사는데요, 얘는 머리가 자라면서 크림이 걸려요. 왜? 자국이 나오니까. 근데 얘는요, 자국이 안 나와요. 자라면서 얘가 훨씬 더 유지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뿌리 볼륨에 살리는 기준은 얘가 더 많이 살지만 유지기간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얘는 분명히 뿌리 볼륨은 얘보다는 적을 수도 있지만 면의 볼륨이 그걸 대체를 해줘요. 면의 볼륨이 대체를 해주기 때문에 볼륨감이 훨씬 더 유지기간이 오래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언제 손님한테 이런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했냐면, 제 경영 철학이요, 어떻게 하면 손님을 미용실에 자주 안 오게끔 만드는 컨셉으로 제가 미용 기술을 펼칩니다 라고 했더니 그게 좋은 마인드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자주 와야 그런 돈을 벌잖아요. 근데 사실 고객은 그렇게 해줬을 때 이 사람을 믿어주거든요. 믿어주거든요. 신뢰가 생기거든요. 신뢰 쌓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감대 형성하는 거, 신뢰 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고객이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보실래요? 시간 좀 많이 남아있으니까